뭐라고? 청소부 주제에 내가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는 해. 박민수 사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날 선 칼날처럼 저를 꿰뚫어 볼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좋아. 3시간 안에 이 복잡한 다자간 협상을 무사히 마친다면 당신의 월급을 10배로 인상하고 그의 합당한 정식 직원의 대우와 지위를 약속하지. 하지만 만약 단 1분이라도 초과하거나 실패한다면 그때는 당장 짐 싸서 이 회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에 감히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 이 회사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게 할 거야. 주위에 모여있던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어이없음, 비웃음, 그리고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 청소부가 감히 이 중요한 자리를 망치려고 작정했나? 하는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를 아는 이들, 모르는 이들 할 것 없이 모두의 시선에 저는 감히 주제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 없는 제게 이 순간은 절망이 아닌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때는 세계 유수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유엔 산하기관에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분쟁을 중재하던 전문가였다는 것을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이 글로벌 기업의 청소부가 된 저, 강영숙. 과연 이 기회를 통해 잃어버린 명예와 저의 진실을 밝히고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와 지위로 드리워진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숙이에요. 51의 나이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저 복도나 닦는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비즈니스 관습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갈증뿐입니다. 사건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중동의 거대 투자사, 그리고 한국의 IT 기업이 참여하는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협상을 앞두고 있었죠. 이 협상은 단순히 기술적 논의를 넘어 각국 대표단의 문화적 배경과 섬세한 비즈니스 관습, 그리고 상호 신뢰를 이해하고 조율할 중재자가 필수였습니다.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제기랄, 갑자기 모든 통역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비서, 해결책은 없어. 사장님, 독일 측 핵심 기술 전문가는 전날 과음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아랍 측 투자사의 대표는 자국 내 급한 종교적 행사로 귀국했습니다. 일본 측 파트너는 항공사 파업으로 아예 이륙조차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도저히 이 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대표단 전체를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이러다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전 세계 어디든 수소문해서 전문가를 찾아. 지금 당장. 그리고 어떻게든 각국 대표단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을 방법을 찾아내. 저는 매일 아침 회의실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의 난항을 지켜봤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달린 협상. 하지만 각국 대표단의 부재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토록
초조해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혼란 속에서 제 안에 끓어오르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의 자리가 이곳에 있다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협상 인원을 다시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국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이번에 불발되면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박 주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사색이세요. 강 여사님, 우리 회사 망할지도 몰라요. 각국 대표단이 협상장에 오지 못하니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대요. 저도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협상이라는 것이 혹시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될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제가 돕거나요. 어쩌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니요? 게다가 강 여사님이 뭘 어떻게. 이건 단순한 언어 통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국 대표단과의 관계, 문화적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설득할 지혜로운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 모든 배경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협상, 제가 중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이보쇼, 강 여사.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저분 좀 전에 닦은 복도 보더니 글로벌 협상까지 감히 넘보시나 보네. 우리 회사가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아나? 허허, 박 주임 무슨 소리야? 저분을 왜 회의실로 데려온 거야? 망신당할 일 있어? 지금 제정신이야? 박은하 주임 제가 데려온 게 아니라 강 여사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보다 분노와 불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삶, 잃을 것 없는 제게는 오히려 이들의 오만함이 우스울 따름이었으니까요.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당장 청소도구 들고 나가. 당장 이 미친 소리 해대다간 청소 자리마저 잃을 줄 알아. 내 인내심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 사장님, 저에게 3시간만 주십시오. 협상장을 마련해 주시고 각국 대표단과의 영상 연결만 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협상을 무사히 마감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회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평생 다시는 이 회사 근처에도 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저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제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쳐 이 회사를 돕겠습니다. 대우, 능력? 이야, 이거 배꼽 잡겠네. 좋아. 내 눈으로 직접 당신의 실력을 봐주지. 만약 정말로 3시간 안에 이다작한 협상을 무사히 성사시킨다면 당신의 월급 10배 인상을 약속한다. 그리고 정식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 담당 자리도 고려해보지.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당장 짐 싸서 이 회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발도 들릴 생각하지 마. 약속은 확실히 지킬 테니 잘 들어도 지금 당신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사장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제게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의심, 비웃음,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는 임원들의 모습과 그저 한낱 청소부일 뿐이라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씁쓸함이 모골대를 타고 넘어왔지만 이내 저는 그 감정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순간은 제게 절망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협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 전 국제학을 전공하고 유엔에서 활약하며 평화를 중재하던 제가 지금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다니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의 매끈한 표면을 향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테이블의 감촉. 마치 제 과거의 영광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강 여사님, 정말로 괜찮으세요? 사장님께서 너무 모질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박 주임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협상 관련 자료입니다. 각국 대표단 상황과 주요 쟁점까지요. 제가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저는 강 여사님을 믿어요.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박은하 주임의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이 숨겨진 온기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그녀만은 제게 인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신뢰가 저에게는 거대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 잃어버린 명예와 이 회사의 미래를 바꿀 새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저는 화상 협상 테이블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제 청소부 복장은 초라했지만 제 눈빛은 마치 예리한 외교관의 그것처럼 각국 대표단의 미묘한 표정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박은하 주임은 제 옆에서 초조하게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고 각국의 언어가 화면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럼 협상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독일 아인슈타인사의 CEO이신 슈미트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화상 화면 속 슈미트 박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술 통합 조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에 대한 양보 없는 원칙. 그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께서는 기술 통합 조건에 대해 매우 단호하신 입장이십니다. 그만큼 기술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니 저희 측에서도 그 진정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요구사항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이 있다면 협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 중재의 슈미트 박사와 한국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동의 거대 투자사인 알타니 투자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신뢰와 명예를 중시하는 중동 문화권의 대표였습니다. 알타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아쉬워하며 박민수 사장의 부재를 개인적인 존중의 문제로 여긴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알타니 회장님께서는 이번 협상에서 박민수 사장님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워 매우 아쉬워하십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다음 만남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전한다면 회장님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중동 문화에서의 가장 큰 존중의 표현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은하 주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고 박민수 사장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은 일본 IT 기업의 야마모토 대표였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에 꼼꼼하고 관계지향적인 일본 문화의 전형이었습니다. 야마모토 대표의 말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깊은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마모토 대표님께서는 계약의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원하시므로 모든 조항에 대해 명확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측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중재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맥락, 기업의 요구사항, 그리고 미묘한 비즈니스 감정성까지 읽어내어 전달했습니다. 슈미트 박사에게는 기술의 미래 가치를 강조하며 유연성을, 알타니 회장에게는 신뢰와 약속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존중을, 야마모토 대표에게는 섬세한 배려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어필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만족감,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화상 화면 속 슈미트 박사는 이 상황을 조율하는 저의 능력을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며 문화적 이해 덕분에 협상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알타니 회장은 저의 헌신적인 자세를 칭찬하며 제가 단어를 넘어 그 이면의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대표는 저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박민수 사장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철 이사와 김미영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과 이 협상이 성공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협상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강영숙 여사님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녀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숨은 공신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상은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각국 대표단은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민수 사장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청소부가 회사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지혜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협상 성공 소식은 전 세계 경제 뉴스를 뒤덮었고 저 강영숙 청소부의 활약은 회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인터뷰 요청과 축하 메시지로 폭주했습니다. 제게 쏟아지는 찬사와 관심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강영숙 여사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편협한 시각과 오만을 깊이 반성합니다. 당신의 숨겨진 재능과 회사를 향한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정식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 담당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협상 조건대로 연봉은 파격적으로 10배 인상하겠습니다. 당신의 폭넓은 지식과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은 그 어떤 베테랑 전문가보다 값집니다. 향후 저희 회사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당신의 지휘 아래 두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사장님은 진심으로 저를 인정하며 제 과거와 현재를 존중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다시 한번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은하 주임도 저의 비서이자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첫 수석 코디네이터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저의 진가를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강영숙 담당님,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생기다니. 모든 게 담당님 덕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은하 씨 덕분이지. 나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은하 씨가 없었다면 난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야. 아니요. 담당님의 능력과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제 저도 담당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박은하의 눈에서 저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배우고 싶은 열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제가 과거에 가졌던 불꽃 같은 열정이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은하 씨.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당신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떤 기술이나 협상보다 중요하니까요.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는 새로운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앞에는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로소 제가 있을 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은하 코디네이터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활약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회사 내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진정한 능력은 배경이나 나이에 갇히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익명으로 도착하는 메일 중에는 강영숙 담당님 덕분에 잊었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같은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임원들은 이제 저의 비전에 귀를 기울였고 직원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편견은 오히려 저의 지혜와 통찰력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제가 가진 지식과 더불어 삶에 깊이 있는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멘토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편견의 낡은 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박은하 코디네이터와 함께 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인재와 기회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각국의 문화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한 덕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명예는 물론 진정한 동료와 미래의 희망까지 얻은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진심을 다해 사람을 잇고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만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